요즘 엔화가 저렴해지면서 일본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술집을 똑같이 따라한 가짜 가게를 내고 관광객들을 속이는 수법까지 동원하다 못해 이제는 외국인에게 일본인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하자는 외국인 가격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똑같은 라멘이라도 일본인에게는 1,000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2,000엔을 받자는 겁니다. 엔저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관광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은 프랑스 여성이 일본과 한국에서 겪었다는 황당한 사연입니다. 그녀는 일본 도쿄 여행 중 숙소 근처 주점에서 먹은 것에 비해 터무니없는 계산서를 받고 가게 주인과 다투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한국 여행에서도 다시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가게 주인과 한국의 가게 주인의 행동이 너무도 달라 황당함을 토로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낭트에서 살고 있는 샤를로트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아시아 여행을 하고 다시 프랑스 낭트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지만 처음에 큰 오해로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앞뒤 가리지 않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했는데 변명을 해보자면 저는 일본인 사기꾼에게 당한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었습니다. 우선 제가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된 이유는 저희 회사는 한국 지사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파견에 관심이 있었어요. 파견을 다녀오면 회사에서 좋은 대우와 승진은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저는 한국어 공부를 틈틈이 해왔어요. 공부한 기간은 고작 5개월 정도였지만 한국인 선생님하고 매일 1시간씩 화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아직도 모르는 한국어 단어가 많긴 했지만 간단한 회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어 실력이 더 빠르게 늘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한류에 빠져 한국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거죠. 원래는 한국에 곧바로 갈 생각이었는데 마침 최근 일본 엔화가 저렴하기도 했고 일본 지사에 파견 나가 있는 친구도 만날 겸 일본에도 잠시 들렀다가 한국 여행을 즐기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던 친구도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 가까운 일본에도 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만약 제가 일본에 온다면 자신이 휴가를 내고 저와 함께 일본 여행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친구와 함께하면 처음 가는 일본에서도 어려움 없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왠지 마음이 가벼워졌고 흔쾌히 일본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영어나 프랑스어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또 반대로 일본어를 못하는데 혼자서 일본을 여행하기에는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거리 비행 끝에 일본 도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친구가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비상이 걸려서 마중은 못 나오겠다고 했어요. 친구만 믿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낯선 나라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아서 순간 너무 무섭고 걱정되더라고요. 어찌어찌 번역기 앱을 돌리고 구글맵을 보면서 숙소까지 어렵게 왔어요. 그리고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친구만 믿곤 일본이라 일본에 대해 아는 거라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정도였어요.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문제가 크게 터져 휴가를 못 낼 것 같다며 일을 어찌하면 좋냐는 거였죠. 정말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친구를 보려고 일부러 일본에 온 건데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 상실감이 매우 컸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을 이틀로 줄이고 저 혼자서 도쿄 시내나 천천히 둘러보고 한국으로 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미안한 마음에 제 숙소 주변에 먹을 만한 맛집과 가볼 만한 곳을 정리한 리스트를 주면서 늦게라도 일을 끝내고 갈 테니 맥주 한 잔이라도 꼭 하자고 말했습니다.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도쿄 시내로 나가보았어요. 낯설었지만 그래도 신선한 동양미가 느껴졌고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마음껏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꽤 좋아졌어요. 친구가 없어도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체류 기간을 줄였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장시간의 비행으로 피곤하기도 해서 숙소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마침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꼬치 체인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누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처음에 몰랐는데 번역기를 돌려보니 제가 가려고 하던 꼬치 체인점의 직원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웠고 꼬치 체인점 직원을 따라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직원은 그림과 가격이 함께 적혀있는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새우 요리를 주문했어요. 실제로 나온 새우 요리는 메뉴판에 나온 거랑은 좀 차이가 있었어요. 새우의 크기도 작아 보이기도 했고요. 조금 언짢았지만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다른 곳은 일본이 아니라도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술 2잔과 작은 안주 2개를 더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서를 보고 놀란 저는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분명 제가 계산해봤을 땐 약 30달러가 안 되는 금액이라고 예상했는데 150달러가 넘게 나온 겁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15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죠. 저는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냐고 번역기 앱을 통해 말을 전달하면서 자세한 영수증을 요구했어요. 영수증을 본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수증은 손으로 적은 수기 영수증이었고 그곳에는 서비스 비용 15%와 자리세까지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더욱 화나게 한 건 제가 먹지도 않은 술이 잔뜩 주문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술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따졌고 영수증도 엉망이라 사장에게 다시 보라고 말했더니 그 자리에서 펜으로 그어버리고 다시 쓰더라고요. 저는 가게 주인과 실랑이를 했고 영수증 내역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계산한 끝에 원래 청구한 금액에서 약 50달러가 줄어든 금액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많이 나온 금액인 것 같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가게 주인은 메뉴판에 아주 작은 글씨로 자리세와 서비스 수수료가 있다고 고지되어 있어서 경찰을 불러도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으름장 놓더라고요. 게다가 가게 주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팔짱 끼고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일본의 오모테나시의 정신이 맞을까 싶었죠. 그렇게 2박 3일의 일본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국도 처음이었는데 한국어를 조금 공부해 왔던 것 때문인지 한국이란 나라에 왠지 모를 내적 친밀감이 쌓였어요.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저는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정리하다 보니 배가 출출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 근처 음식점에 들어갔는데요. 음식점에서 불고기 정식을 시키면서 이미 일본 때문에 불신이 생긴 저는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불고기 이외에 자리세나 서비스 비용이 드는 것이 있는지 말입니다. 점원은 황당하다는 듯이 그런 비용은 없다고 말했지만 재차 거듭해서 물어봤고 정확하게 음식 가격만 지불하면 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사기꾼들한테 안 당하겠지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분명 불고기를 시켰는데 불고기가 아닌 다른 메뉴들도 엄청 나오는 겁니다. 상에 차려진 음식 접시만 12접시였어요. 저는 혹시 점원이 착각했나 싶어 이 요리들은 제가 시킨 게 아니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점원은 불고기 정식을 주문한 게 맞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맞게 나온 것이고 잘못 나온 게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결국 분노가 치솟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저한테 바가지를 씌우려고 일부러 이런 식의 많은 음식을 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시아 사람들의 바가지 씌우는 수법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한 접시로는 음식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없으니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내줘서 일부러 비싼 가격을 치르게 만들어낸 듯 했습니다. 저는 당장 사장을 불러오라고 말했고 사장은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불쾌감을 드러내며 당신이 속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식당에 있던 모든 손님들은 저를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장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냐고 묻더군요. 바가지를 씌워놓고 사장의 태연한 모습에 기가 차 결국 소리를 지르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바가지 씌우지 마세요. 그런데 사장은 저의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미쳤나 어쩜 사람이 들키고도 저렇게 뻔뻔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사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반찬입니다. 돈을 내시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 반찬들은 원래 메뉴를 시키시면 무료로 나오는 거예요. 사장은 혹시라도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반찬을 가리키며 영어로 노머니 프리푸드라고 거듭 말해줬습니다. 무료라는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반찬 가격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장과 점원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사장은 외국인이니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 뒤로 한국에서 계속 지내면서 한국은 한식을 시키면 메인 메뉴와 반찬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특히 정식이라는 요리는 메인 메뉴와 많은 반찬이 나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식이라는 단어도 몰라 생긴 불상사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요즘 유튜브 검색 조금만 해봐도 그 나라의 문화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저도 여행 전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공부해서 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시아 여행도 처음이었고 막상 한국 현지를 겪어보니 반찬이 공짜라기에는 가짓수가 정말 많아서 더욱이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한 번 당한 경험이 있기에 더욱 예민해졌던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시아를 처음 여행하는 유럽인으로서 프랑스에서는 물도 사 먹어야 하고 심지어 화장실도 유료인데 어찌 한국의 모든 식당의 반찬이 무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유튜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느새 한국 식당의 문화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미안한 마음에 한식집을 자주 찾아가곤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게 메인 메뉴가 아닌 반찬들은 리필이 가능하다며 더 먹을 수 있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 일본인은 남을 등쳐먹으려고 하고 한국인은 넉넉한 인심이 있는 게 어쩜 이렇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하지 말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인에 대한 트라우마로 한국인까지 오해했던 외국인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